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같은 중환자실 안에서 4명의 아이가 동시에 사망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흔히 있습니까? 없는 거죠? 네, 저도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동시 사망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보건당국은 4명 중 3명의 아이를 조사해봤더니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람 음성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그람 음성균은 보통 이제 복강내, 그러니까 대변 안에 많이 있는 균들인데요. 보통 요로 감염이나 복강내 감염, 폐혈증 다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 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혈액에서 그 균이 자랐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3명이 다 동시에 폐혈증 상태였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균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3명의 아이들에서 같은 균이 자란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동시에 애들이 이제 그 세균에 그 동시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액에 오염됐다든지 침습적인 기구가 오염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종 결과가 동일한 3명의 아이에서 동일한 균이 자랐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호흡이나 접촉 등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시간에 아이들이 사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러기는 사실 그 폐렴이라든지 이런 국소 감염이 폐혈증을 진행될 때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이 이렇게 갑자기 다 폐혈증이 돼서 사망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오염원에 의해서 어떤 침습적인 조치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숨지기 전에 신생아들의 배가 볼록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괴사성 장염 증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괴사성 장염 자체는 미숙아인 경우에 아주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는 한데요. 근데 아이들이 동시에 괴사성 장염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4명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폐혈증이 발생한 아이라면 폐혈증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괴사성 장염 비슷하게 장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폐혈증이 2차적인 결과로. 그래서 아마 그게 아이가 상태가 나빠지면서 폐혈증의 2차적인 결과로 배가 볼록하게 보였을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폐혈증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망한 4명의 아이 모두 호흡곤란으로 그 심장이 멈췄다고 하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나 장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숨지게 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까? 그럴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기계가 동시에 4개가 다 문제가 돼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서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어제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면 그런 쪽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지금 아이들 3명에서 그런 음성균이 자랐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쪽은 많이 배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이거 굉장히 뭐랄까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또 명예가 걸려 있는 병원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면 기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됐을 거는 같지 않다. 그리고 무슨 각자 진행된 질병이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감염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동일한 무엇이 잘못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이 다 똑같은 균으로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배양이 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추정할 수 있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말하면 좀 시청자들께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게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료사고로 단정은 못 짓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를 처치하는 과정 중에 들어갈 만한 수액이나 주사액이라든지 아니면 침습적 기구나 이런 게 오염됐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제 모든 균이 같은 균이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책임이 있을 만한 문제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이제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지금은. 그렇군요. 자, 물론 이제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의사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혈증 상태로 아이가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런 문제로 이제 나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폐혈증이 극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면역 상태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은 지난번에도 그 벌레 수액, 결핵 감염 이런 여러 가지 좀 사고가 잇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사고가 네. 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이제 신생아실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폐혈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신생아실이든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대 목동병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어떤 그 개별 사건들은 다 다른 사건 부분이어가지고 그 병원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